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 앞서 가자지구 병원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갈림길에 선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분쟁 상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률 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가자지구 병원 폭발 사건, 아무리 이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환자 노약자들이 모인 병원에다 대고 이렇게 대놓고 공격을 가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전쟁 범죄에 준한 그런 그 정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에는요, 최근까지 예를 들면 이집트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온건했거든요. 네. 또 다른 뭐 이란하고 몇 개 빼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굉장히 맹비난이 좀 애고 있거든요. 네. 뭐 제노사이드다, 집단학살이다, 예. 인도주의적 대참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언론에 쭉 보니까 그 아랍 국가들, 네. 그 이란, 그러니까 튀니지, 튀르크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한 거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예. 그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또 일부 국제기구나 이런 나라들은 병원 폭격에 대해서는 맹비난하지만 예. 어느 쪽이 했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슬람 지하드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증거도 가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러고 하고 있고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도착하자마자 일성이 이번 병원 참사는 다른 쪽의 소행인 것 같다 그런 발언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사실 단기간에 어떤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요. 아무리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CCTV도 공개하고 뭐 이렇게 이슬라믹 지하드의 이 오발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 이렇게 뭐 규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속 좀 끌고 갈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 했느냐의 팩트 체크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입장,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네. 폭격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가자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계 여론이 굉장히 좀 악화되어 있고 이스라엘 쪽에 악화되어 있고 그래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상당히 좀 큰 변수로 이제 대두가 됐는데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맞물려서 일어나서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갔다가 주변 국가 정상들과 함께 사자회담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어그러지고 말았어요. 어떻습니까? 애시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하고 중동 순방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 4-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지지. 그것을 이제 실제로 가서 네타냐후한테 직접 얘기하겠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국민한테. 예. 그게 하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도주의적 고통, 가자 시민들에 대해서 인도적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완화하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방법으로 이제 뭐 가자 개방한다든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제 뭐 물이라든가 이런 거 공급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가 이런 것을 하기로 했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 이게 가장 큰 걸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사실 인질 석방 문제는 제수 석방 문제가 지금 협상하려고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하고 더 나가서는 더 크게 봤을 때는 중동 평화 방안까지도 좀 얘기하지 않을까. 예. 그 얘기는
그 네타냐후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국과 다 같이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자 협상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물론 이제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란이 이쪽은 제외됐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병원 폭발 사건으로 지금 요르단 국왕하고 예. 그 가자 서한 지역의 그 아바스 자치정부 대통령이죠. 그 사람은 좀 미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바이든의 그 중동 방문이 그 취지가 굉장히 약화돼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럽긴 할 텐데 네. 이스라엘로 향하면서 이 백악관이 그 브리핑한 게 있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타냐후가 지금까지 쭉 해온 정책으로 보면은 서한 지역의 그 정착존,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존, 예. 그것을 자기 주권을 만들겠다라고 주장해갖고 실제로 했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가자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군사적인 공습하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공습은 뭐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고, 그 네타냐후가 강력하게 그 하마스를 예. 파괴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중지해달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 온건한 방식으로 해달라 이런 그런 질문을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에 밝혔었던 이 두 가지 입장이 이스라엘의 이 하마스 제거에 대해서는 그 지지를 한다. 네. 하지만은 가자지구 점령에 대해서는 이제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예. 언뜻 들으면 그 두 가지가 약간 좀 그 배치되는 약간 모순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자지구 점령을 반대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렇습니다. 그 분리를 하는 건데요. 예.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 정부나 네타냐후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예. 이 전쟁 선포할 때 뭐냐면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거든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의 대외 정책도 계속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테러와의 전쟁 그래서 계속 지속돼 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분리시켜서 겸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자제를 해달라. 예. 그 대신에 하마스는 파괴시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이제 점령을 자제해달라는 것은 지상군 투입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예. 지상군 투입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고, 예. 지상군 투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좀 온건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네. 하마스만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게 참 어려운. 이 양국의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사실 내일쯤 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가 이제 거듭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미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그 세워놓고 있는 레드라인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이 그 주변 국가들이 이제 개입한 확전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측에서 이미 공언한 대로 지상군 투입을 지금 미국은 제동을 걸려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건 좀 아직 불투명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불투명한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확전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유례 없는 공격을 받았고 예. 또 유례 없는 그 가자에 대해서는 공습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헤즈볼라하고 이란이라든가 또 시리아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이슬람 단체들 예. 많거든요. 사실 잠재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가 또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서한 지역에서 조금씩 좀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한의 그 파타 계열 이쪽에서도 또 이렇게 또 들고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랬던 그게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는요. 그 2000년, 2006년 정도, 7년 정도 기억하는데 네. 제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라는 게 그 미국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예. 그때 그 이란 핵 문제 협상하는 중이었거든요. 굉장히 위기로 고조된 때인데 그 책이 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하게 되면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가게 된다. 예. 이런 시나리오까지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란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뭐랄까요? 걱정을 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예. 지금 상당히 좀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했으니까요. 뭔가 이 성과물을 도출하려고 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갈래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지상전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 늦출 것인가 뭐 이것도 봐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가자 지구에 대한 그 인도주의 지원 합의 도출을 좀 유도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좀 급박한 것 같습니다. 네. 가자 지구의 병원도 연료 비축분이 이제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남측 그 국경 검문소 유일한 탈출구라는 그 국경 통로가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열릴 수 있을까요? 아, 그게 참 어려운 게 그 이스라엘에서 뭐 남쪽 지역에다가 그 난민이라고요. 이쪽으로 왔던 원 사람들을 이제 뭘 만들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이집트에서 좀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집트로 가는 길이잖아요. 예. 근데 이집트가 좀 추춤하는 게 그 하마스가 사실은 그 뿌리가 무슬림 형제단이거든요. 이집트에서 1927년에 만들어진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가 그 1987년 그 네. 인티바다 민중봉기 예. 때 그 하마스가 조직됐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분열돼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마스 대원들이 시민들과 같이 라파를 넘어서 이집트로 가게 되면 시나이 반도잖아요. 예. 시나이 반도에 지금 아이스 조직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난민. 예. 난민이 뭐 900만 명이 좀 이집트에 와 있다는데 예멘 난민, 시리아 난민 이런 난민들이 만약에 또 가자 지역의 주민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면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집트가 굉장히 주춤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집트 입장에서는 일단 국경을 열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것인가. 네, 네. 자, 이거에 대한 걱정이 같이 있기 올 수도 때문에 있고. 협상은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가서 예. 그 지금 알시시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아직 예. 안 나오지 않았잖아요. 만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문제를 굉장히 논의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현지에서. 네, 예. 예. 자, 이 현지 어떤 구호 그 물자가 빨리 들어가야 되고 또 이 가자 지구의 주민도 좀 빨리 대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급박하긴 한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 정부가 이미 지상군 투입을 공언을 하고 있는데 최종 시한은 넘긴 지 며칠이 됐습니다만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역사적으로 보면 테러와 테러에 대한 보복, 또 테러 보복에 대해서 또 테러하고 이런 게 계속 왔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보복하는데 항상 보면은 몇 배에서 한 10배 이상 예. 보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복하겠다는 거니까 일단은 공습하고 일단 투입할 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상군을 투입할 지상군 것이다. 투입해서 예. 시점의 정도, 문제일 뿐이다. 예, 보복하고 시점의 좀 문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게 되면 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점 잡아서 또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하여튼 일단은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서는 병력을 투입 한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떠난 직후에 이스라엘 군이 진격을 하게 된다면은 그 모양새 자체가요.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 지상군 투입을 사실상 묵인한 듯한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 작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타냐후의 이제 전략일 수도 있고요. 예. 그 전략이 뭐냐면은 결국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예. 네타냐후 정부와 그 트럼프 정부 과거에 트럼프 예. 정부 굉장히
갖고 왔거든요. 네. 특히 이란 핵 문제 관련돼서 예. 그 협상 바이든 오바마 정부 협상을 했잖아요. 2015년에 네. 협상했거든요. JCPOA라고. 그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네타냐후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인가요? JCPO에서 탈퇴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는 네타냐후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선호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예.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추론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추론입니다. 이건. 예.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과연 지상군을 투입하더라도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좀 인질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참 어려운데요. 일단은 강력하게 해놓고 예. 그다음에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전쟁에 이겨놓고 외교적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타냐후는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또 이 인질을 상대로 계속 이제 압박을 할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그 지하 통로, 지하 땅굴이 한 500km 가까이 되는 상당히 견고한 지금 땅굴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이렇고 시가전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어젠가요? 언론에 나왔던데요. 저 하마스가 예, 협상하자. 다시 말해서 인질 석방하겠다. 그때 조건 내세운 게 공습 중단해라.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잡혀 있는 감옥에 있는 하마스 대원들 석방해라. 이제 두 예. 가지 내세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 났잖아요. 네, 병원 났고. 그다음에 사실은 2021년하고 그 전에 이스라엘 군이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군도 상당히 사망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전략, 그 지하 예. 통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예, 통제를 좀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뭐 벙커버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예를 예. 들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지상군 진입 작전을 개시를 안 하면 본인이 어떻게 실각하게 되는 그런 그 정치적 위기가 오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 상황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실각할 정도로 예. 그 시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예, 반대가 많았고 네타냐후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각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자기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강화시키려는 그 정치적 동기가 더 클 것이다. 더 클 것 같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이요,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전면전을 벌일까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하마스 어떤 지도부라든가 이 수뇌부만 이른바 이제 핀셋 제거라고 하죠. 제거하고 최소한도로 민간인 희생을 최소한도로 하면서 군사 작전이 가능합니까? 이 민간인 피해는 결국에는 지상군이 진입하게 되면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힘들죠. 지금 미리 이제 명분 쌓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예. 이스라엘에서 미리 그 북쪽에 있는 가자 시티 주로 거든요. 북쪽이 가자 시티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이제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통로를 개방했잖아요. 미리 명분을 줬잖아요. 예, 명분을 줬기 때문에 핀셋하기 힘들고 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공습 예, 완전히 파괴시켜 놓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하마스 대원이 예. 한 2만에서 3만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만 몇천 명 정도는 행정을 담당하는 하마스인 것 같아요. 예, 그 전투원은 알카삼군이라고 하는 예, 전투원은 한 10,000명에서 좀 더 넘는
그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핀셋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많은 주민들이 가자의 주민들이 희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좀 시간이 다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가지를 얘기를 못해서요. 헤즈볼라 변수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 지구에 진입을 하더라도 이 북쪽에서 또 다른 이제 무장 정파, 이슬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와 제2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 이걸 똑같이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예. 중동 분쟁 확산 그래서 막기 위해서 갔는데 이번에 병원 폭파 사건 이것이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헤즈볼라는 그 2006년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성과를 얻었어요. 그런 자신감이 좀 있고 그래서 이 헤즈볼라가 좀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글쎄 대규모로 할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 그 이란에서도 좀 자제를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뭐 이란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헤즈볼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개입했을 때 굉장히 확산되잖아요. 분쟁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걸 좀 경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현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좀 네. 분기점이긴 한데 오늘 교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변수가 많기 예, 때문에. 어쨌든 이제 외교적 해법은 좀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좀 그 민간인 피해 좀 최소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평화적으로 좀 해법을 도출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률 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